어, 과거 매니저들의 추가 폭로입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네. 당시 뭐 밤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오해를 풀었다. 이제 서로 간에 고소고발은 다 취할 것처럼 전반적으로 비춰졌었는데 우리 예전처럼 돌아가면 안 돼요? 나랑 다시 일하면 안 돼요? 노래방 하자. 당시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만난 대화 장소에서도 술에 취했었다라는 추가 폭로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이런 추가 폭로도 역시 박나래 씨에게는 이미지가 굉장히 타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어쨌든 매니저들과 박나래 씨는 합의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 3시에 만났고 박나래 씨는 합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나랑 다시 일하면 안 되느냐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 만남의 자리에 이미 음주 상태로 나타났고 예. 여기에 대해서 노래방에 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보면은 예. 조금 더 취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어쨌든 이번에 매니저들이 문제 제기를 했던 내용 중에서 박나래 씨의 음주 습관, 술을 마시 않는다고 했을 때 고성을 지른다라든지 그리고 예. 술에 취해서 물건을 집어 던졌다라든지 이런 것들 들어있었는데 예. 이렇게 술이 취한 상태로 합의 장소에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예. 지금 뭐 매니저들은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합의의 마음을 열기가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노래방에 가자. 당시에도 음주 상태였다. 홍정성 기자님, 저희가 저희 뉴스탑10에 출연하셨을 때 요 며칠 그 시간을 좀 돌려봤을 때 홍 기자께서 직접 취재하셨을 때 좀 뭐 허심탄회하게 예전 얘기도 했고 뭐 이런저런 박나래 씨 쪽에서는 오해와 앙금이 좀 다소 풀렸다는 취지의 말씀도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두 사람의 관계가 그만큼 허물없고 이렇게 이제 뭐 새벽에 만날 수도 있고 술 마시는 장소 술을 마실 수도 있는데 이제 문제가 어떤 큰 이제 법적 쟁송을 앞두고 새벽에 음주 상태에서 그리고 노래방에 가자라고 얘기하는 게 선뜻 저는 납득은 잘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상황이 길어질수록 지금 많은 것을 특히나 이미지 추락을 겪어야 하는 건 박나래 씨거든요. 예. 그런데 아무리 만난 장소가 박나래 씨 집이고 예. 새벽 3시였고 이제 새벽 3시여서 이미 뭐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술에 취한 상황이라고 해도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여하튼 그 매니저분도 힘들게 발걸음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왔을 때는 이 합의서를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해주면 좋고 아니면 이렇게 수정하자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서 마무리를 하고 싶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이 매니저분께도 연락을 드리지만 사실 뭐 문자의 답이나 전화를 받지는 않으세요. 예. 또 그 심정도 이해는 되고요. 예.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지만 박나래 씨가 그때 저는 한 번의 기회를 큰 기회를 놓쳤다. 왜냐하면 여하튼 만났는데 아무리 새벽 3시고 집에서 이제 술 마시고 있던 말하자면 너무 오랜 시간 마셔서 새벽 3시라 취해 있었다고 해도 본인의 입장에서만 지금 말하자면 우리 이렇게 좋았는데 우리 이렇게 좋았던 때로 돌아가면 안 돼.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같이 진돗개도 입양했는데 진돗개 보면서 같이 만나자. 심지어 노래방 가서 우리 또 이런 식의 얘기는 지금 본인 감정에 빠져 있는 거죠. 지금 상대가 왔을 때 뭘 원하는가 예. 그 마음을 살폈어야 했는데 예. 제가 얼만큼 만취 상태여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그 다음날 술에서 깼을 때 좀 그때도 제가 연락을 해봤는데 박나래 씨한테요? 네, 박나래 씨는 사실 정말 이런 상황인 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상황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합의 이런 거는 앞으로 얘기해 나갈 건데요. 일단 오해와 불신은 풀었고 예. 그래서 지금 법률대리는 소송 가자고 하는데 저는 소송 가지 않으려고 해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저는 합의서 뭐 합의금 이런 게 아니라 원래 퇴직했을 때도 퇴직금에다가 이 전별금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돈을 주고 싶었으니까 돈은 주더라도 저는 합의금이 아니라 뭐 그런 식의 감사의 마음의 돈으로 주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서로 너무 동상이몽이 예. 간극이 큽니다. 그런데 크지만 저는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한다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적어도 그날 박나래 씨는 취했던 술이라도 깨서 명확하게 상대가 뭘 원하는지 예. 그리고 그날 그 매니저분의 마음을 얻었어야 됐다. 이런 생각은 안타깝습니다. 네. 보도 내용 한번 다시 볼게요. 변호사 통해서 합의서 초안을 전달했고 우리들이 나눈 대화와 합의서 온도가 너무 다르다. 좋게 마무리하고 싶다. 합의서 기반으로 매집 짓자고 옛 매니저가 이렇게 얘기했고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서로 잘 얘기해서 힘든 상황 헤쳐나가고 싶다. 감정적인 답변만 이어간다면 합의 종료하겠다. 그러면 또 법적 다툼을 해결하자. 이게 실제로 두 사람의 이 문자 메시지 내용인데 홍 기자님, 그러면 아까 홍 기자께서 직접 취재한 내용에 박나래 씨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보통 이런 중요한 얘기를 맨정신에 하죠. 그렇죠. 아무리 집이고 뭐 두 사람 다 허물없는 사이. 두 번째는 지금 박나래 씨 얘기와 옛 매니저의 주장이 엇갈린다고 하더라도 박나래 씨가 뭔가 아예 합의될 거라고 전제해놓고 이렇게 쭉 풀어간 거 아닌지, 조율의 과정이 아니라 합의 잘 될 거고 이렇게 해서 일단 오해를 풀었다고 얘기한 뒤에 그러니까 옛 매니저들이 이렇게 추가 폭로를 이어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같이 울고 붓고 뭐 울고불고 뭐 웃었고 함께 했더라도 상대의 마음을 살폈다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실한 매듭 짓기가 필요하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예. 사실은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새벽 3시에 집에서 만나기 전까지 이제 박나래 씨 측에서 만나자는 제안을 계속 여러 번 했습니다. 예. 이제 어렵게 만나게 됐고 어떻게 보면 만났다. 우리 집에 와줬다. 그러니까 만났다는데 너무 방점을 준 것 같아요. 그거에 너무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게 풀렸다. 예. 그런데 지금 한쪽에서는 피해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억울하든 말든 나는 지금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놓치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이게 듭니다. 단순히 그 옛 매니저와 박나래 씨 간의 사인 간의 문제를 넘어서 지금 주사 이모, 뭐 불법 의료 얘기까지 번졌기 때문에 이게 그냥 오해를 푼다고 풀어서는 해결될 문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옛 매니저의 폭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사실관계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최진봉 교수님. 네. 한 달에 400시간 넘게 일하고 실지급액이 월 300이었다. 그런데 박나래 씨 전 남자친구는 일도 안 하는데 매달 400만 원씩 지급했다. 계약서와 함께 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줬다는 것까지 옛 매니저들이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매니저의 주장에 따르면 처음에 박나래 씨가 이 매니저한테 일을 제안할 때는 우리 함께 예. 일하자면서 7대3, 8대2 정도로 그렇게 표준계약서 쓰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을 시작하면서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을 시작했던 것 같고 예. 일이 시작한 뒤에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1년 뒤에 계약서를 쓰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월급 500만 원에 회사 매출의 10%를 주겠다. 그렇게 계약서를 쓰자고 했는데 쓰지 않고 일은 계속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 계약서를 쓰자고 해놓고 실제로 돈을 지급한 것은 예. 실지급액이 지금 보신 것처럼 한 달에 400시간을 일하고 300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 매니저가 회사 일을 하면서 매니저로 일을 하면서 격리 업무도 같이 했나 봐요. 근데 격리 업무를 하다 보니까 돈이 나가고 지급되는 걸 쭉 볼 수 있잖아요. 예. 그 중에 한 사람이 박나래 씨의 전 남친이었는데 예. 그 남친은 일도 안 했는데 매달 400만 원씩 지급되는 걸 본인이 확인했다. 예. 그래서 너무 박탈감을 느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박나래 씨가 해당 논란에 대처하는 걸 보면 이제 박나래 씨 모친이 운영하는 이 소속사 자체가 이런저런 대응이 잘 안 된다는 문제점도 저희가 여기서 공유한 바 있는데 글쎄요, 뭐 계약서를 왜 안 썼는지 혹은 이렇게 가혹하리만큼 처우가 열악했다는 처우 얘기까지 언급했습니다. 일단 두 사람의 문제는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요. 옛 매니저까지 총 세 사람. 앞으로 이 핵심은 바로 불법 무료 주사 이모 논란의 파장일 겁니다. 어제 뭐 작곡가 정재영 씨도 전혀 그런 인연이 없다라고 서둘러 해명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다른 출연자에까지 불똥이 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사 이모에 이어서 이제 링거 이모 이런 폭로도 나왔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미녀개고 박나래입니다.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망가질게요. 감사합니다. 주사가 어떠한 경로로 구입되어서 어떻게 한재의 위해가 강해질지를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복지부가 명확하게 진상조사를 하고 거기 후속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저희도 막 뒤져봤어요. 근데 없어요. 저희 쪽에 소속된 회원이나 등록된 사람은 없어요. 지금 주사 이모 자체도 꽤 문제 있어 보이는데 이번엔 링거 이모입니다.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인데요. 강재현의 변호사님. 네. 박나래 씨 옛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땡땡호텔 주소까지 찍었습니다. 링거 이모님. 땡땡땡땡땡땡. 25만 원인데 기름값 좀 생각해 주세요. 수고하세요. 의사 가운 입지도 않았고 일상복 차림이었다. 그러니까 주사뿐만 아니라 링거 투약 의혹까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좀 일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매니저들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알려졌었던 주사 이모가 아니라 다른 링거 이모가 있었고 지방의 활동이 있었을 때 지방으로 출장을 와서 링거를 놔줬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저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서로 딜을 하는 과정을 공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의료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들이 어떤 형태로 이 의약품들을 제공을 받아서 가서 이렇게 아마도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사를 놓고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복지부 차원에서도 이제 조사가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박나래 씨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매니저에게 뭐 주사 이모가 의사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도 지금 매니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처음에는 의사로 알았지만 그 이후에 의사가 아닌 것을 알았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중단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 없이 만연히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링거 이모 같은 경우에는 박나래 씨의 전 소속사의 매니저 측에서 연결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박나래 씨가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밝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사든 링거든 의사 가운도 입지 않고 불법, 무면허 투약을 받았다면 이것 자체 다 불법 소지는 분명히 따져봐야 되겠죠. 의사협회든 뭐 보건복지부든.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만약에 정말 만연해 있다면 아예 옛 매니저 얘기 중에는 대리 처방, 박나래 씨가 대리 처방이 알려지면 우리 같이 죽는 거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다. 이런 증언과 폭로, 주장까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이 매니저 측에서 얘기하는 것들 굉장히 좀 쌓였던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내는 과정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제 하나의 이건 개인적 걱정입니다만 이 분들이 이제 이런 주사 이모를 부르고 링거 이모를 부르고 이런 대리 처방을 받았던 부분 이게 이제 함께했던 부분에 대한 이 책임까지도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폭로를 이어가는 것인지 저는 지금 이분들의 뜻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뭐 있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에서 묻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이 바닥에는 제가 연예 기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제일 바닥에는 살인적 스케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나래 씨가 1인 기획사든 그 전에 소속돼 있었든 말하자면은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스케줄들이에요. 그리고 촬영장에서 어떤 메인 MC가 배우로 치면 주연 배우가 이 텐션이 떨어질 때 알게 모르게 이게 모두 이 스태프까지 모두의 시간을 지연하기 때문에 마치 잠깐 차에 가서 주사라도 한 대 맞고 와서 텐션이 올라가서 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그것이 당연히 잘못된 것이고 박나래 씨가 이런 불법 주사 이모, 링거 이모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그런 잘못된 불법의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폭로를 하시는 거겠고요. 근데 이제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박나래 씨가 처음 이 주사 이모를 만났을 때는 성형외과 라고 써 있는 병원에 방문해서 의사로 만났다. 그 처음은 그랬다. 근데 중간에 아니라고 했을 때는 강 변호사 말씀대로 의구심이 생겼으면 거기서 중단해야 됐다는 잘못 분명히 있고요. 저는 그 지금 법률 대리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대형 로펌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예계 속성이 또 일반 사회면의 사건 사고랑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 법적으로 이기더라도 연예인은 본인의 이미지 추락이 되면 끝납니다. 이런 의뢰인의 특성을 좀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박나래 씨 측이 먼저 해야 될 건 주사 이모, 링거 이모 등등의 여러 옛 매니저들의 폭로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밝히고 가타부터 얘기를 하는 게 먼저 중요할 것 같아요. 오히려 활동 중단보다는 그게 먼저 되고 나서 연예계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추가 폭로가 나오는 박나래 씨 의혹 파문 저희가 준비한 10위였습니다.